만약에 펜팔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다면 아주 옛날의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친구는 사귀는 방식은 훨씬 더 쉬워졌어요. 정보 기술이 아주 발달한 시대에 SNS 많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화를 쉽게 할 수 있는데 마음이 잘 통하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가끔 펜팔의 시대에 그리워서 우리가 마음속의 비밀을 숨김없이 자백할 수 있습니다. 메리의 맥스라 애니메이션은 바로 펜팔의 얘기를 하는 곳이고요. 감독이 애덤 엘리이트라고 스톱모션을 좋아해요. 자신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에요. 호주 회사는 8살 소녀 메리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티베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는 위스키가 표본을 만든 곳이 좋아해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이고 매일 취한 상태로 집안일을 하죠. 엄마는 메리에게 술이 어린이들이 먹는 차라고 말해요. 그런데 메리는 엄마가 왜 자꾸 케이크 안에 이 차를 넣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는 자주 마트에서 도둑질을 해요. 엄마가 말을 많이 하는데 메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메리가 그냥 의외란 말 가장 어려워요. 사람이 왜 의외인가 메리는 정말 이해하지 못해요. 어느 날 아빠는 닭 한 마리를 잡아요. 이게 메리의 첫 번째 살고 있는 친구이고 이솝이라고 지어졌어요. 이솝이 있어서 메리의 기분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솝이 마음속의 질문을 대답할 수 없어요. 어느 날 메리는 엄마랑 편지를 보내러 우체국을 가요. 엄마가 편지를 보냈을 때 메리는 전화번호부를 발견하는데 미국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에 한 연락처를 골라 무작정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그 상대는 바로 맥스였어요. 편지에 인사한 말을 쓰고 페벨로와 같이 보냈어요. 한 목요일에 44살의 맥스는 한 편지를 받았어요. 그대가 혼자 살고 있고 메리와 똑같은 만화를 좋아해요. 편지를 받은 맥스는 오랜 시간 고민을 하고 드디어 답장을 결심합니다. 편지에 맥스는 메리에게 4살 때 똑같은 질문을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 아이가 어떻게 생기느냐. 맥스의 엄마가 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6살 때 맥스의 엄마는 자살하고 아빠가 맥스 태어나기 전에 버렸습니다. 지금의 맥스는 병을 겨렸어요. 자주 폭식하고 강박증도 있습니다. 색깔과 사이즈 같은 운동복이 8개가 있고 같은 숫자의 복원을 9년 동안에 계속 사고 남의 버리는 담배 콩초를 자주 두어요. 맥스는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교를 믿지만 지식의 증각에 따라 이미 하나님을 안 믿고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맥스 보기에 하나님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이 이상징적 인물로 이해하지 못한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맥스는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정말 궁금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을 궁금하는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고 사람 많은 곳은 시끄러워요. 편지가 바다를 건너가고 메리에 보냈습니다. 엄마에게 벌을 보내지만 메리는 드디어 편지를 받습니다. 기분이 좋은 메리는 당장 답장을 해요. 맥스에게 나중에 이웃집에게 보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웃은 대인 기피증 환자여서 자주 메리에게 편지를 받은 것은 도와달라고 해요. 답장에 자기가 얼굴에 있는 커다란 갈색 반점이 컴플렉스인 메리는 친구 없는 외로운 아이이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고 말해요. 메리의 경험을 봐서 맥스는 자기의 과거를 생각해요. 폭식한 이유는 바로 자기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착한 맥스는 메리에게 그 갈색 반점이 사실 초콜릿이고 세상 모든 초콜릿이 다 내 것을 된다고 해요. 맥스의 이웃은 색맹이고 몸의 냄새가 너무 심해요. 맥스는 이웃과 친구 되고 싶지만 상대가 자기의 솔직한 말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괜찮아. 맥스는 친구가 있어. 바로 메리예요. 이렇게 메리와 맥스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자신의 일상이나 고민을 주고받으며 둘의 우정은 점점 깊어가요. 호기심 많은 메리는 맥스에게
여자친구 아니면 아내 있냐고 질문하게 되었고 이 질문으로 인해 맥스는 추억 속으로 잠겨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맥스는 이혼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면서 폭식과 우울증 심해졌어요. 드디어 치료를 받으러 8개월 동안 입원해서요. 오랜 시간 답장을 받지 못한 메리는 당황하게 되고 말을 잘 못한 것인가 고민에 빠졌어요. 다양한 감정으로 옛날의 편지를 다 불태워요. 맥스는 퇴원해요. 48살 생일 그날에 산 보관이 열등 번호를 당첨되었습니다. 기분이 좋은 맥스는 이 돈으로 엄청 많은 초콜릿과 인형 한 세트를 샀습니다. 남은 돈은 자기를 보살피는 이유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맥스는 다시 메리를 생각했어요. 이 동안에 맥스는 우정을 느껴 의사도 그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라고 해서 다시 편지를 이어가게 되죠. 편지에 맥스는 자기가 기분 상황을 알려줘.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중년 남자이고 발달 장애로 자폐증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병이에요. 대인 관계가 문제가 있고 행동이나 관심 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동일 행동을 반복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표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지 않죠. 편지를 다시 받은 메리는 기분이 좋고 둘이의 우정이 더 탄탄하게 해졌어요. 메리의 답장 하나씩 특별한 곳에서 잘 보관하고 있어요. 맥스는 과자 가지 메리에게 보내요. 얼마나 지나지 않나 메리의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딱 이때는 과자를 받아요. 힘을 파고 점점 자신하게 변했어요. 아빠 남은 유산으로 대학교에 다니면서 남자친구도 만났어요. 학교에서 정신의학에 관심이 많아서 맥스가 바로 자기의 연구 사례이에요. 마침내 메리는 스포커 신드롬에 대한 책을 출판하고 기쁜 마음에 맥스에게 알려지만 맥스가 크게 분노했어요. 맥스의 입장에 자신이 이용당해서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맥스가 출판하지 말라고 하고 메리는 슬픔에 빠졌어요. 메리는 책을 폐기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술로 달래기 시작합니다. 망가져가는 메리의 모습에 지친 남편은 메리를 떠나게 돼요. 친구뿐만 아니라 남편도 잃었어요. 홀로 남겨진 메리는 크나큰 절망감에 자살을 시도하는데 맥스가 보낸 화해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맥스는 처음 책을 출판하는 것을 알았을 때 화가 나지만 지금 메리를 용서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단점이 있어요. 메리는 편지를 보고 매우 감동하게 되었어요. 1년 후 메리는 아이와 함께 맥스를 만나러 뉴욕으로 떠나요. 하지만 그는 이미 술을 거뒀어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니 메리가 보낸 편지가 천장에 빼곡히 채우고 있었어요. 메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맥스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메리와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어요. 왜냐하면 둘이는 영원한 친구예요. 평생 자신이 속한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고 상처받은 두 사람에게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는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영화가 지금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 마지막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